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토마토 정석투자 김종수 전문가입니다. 금요일에 명인들의 복귀 시간입니다. 다음 주는 옵션 만기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생 쪽 관련된 요 포지션이 주식시장에 영향을 좀 지대하게 끼칠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좀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기준 수치 잘 메모해 놓으셨다가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지수 박스권 기준으로 제가 제시해 드리고 있는 거는 이제 2850 하고요. 2650입니다. 그죠? 요거는 제가 1월 요 말 신저가 나왔던 구간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렸던 수치의 변화를 잘 보면 2730 그죠? 요 자리는 시장이 인정하는 자리다. 비싸지도 않고 싸지도 않은 자리. 빠지면 회복되고 빠지면 회복되고 이런 기준으로 제시를 좀 해드렸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4월달 초 여기서 2730을 가지고서 이제 박스권의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 2850, 그 다음에 2650. 그죠? 그래서 보면 요 구간은 그냥 하단 박스다. 하단 박스다. 상승으로 가는 구간도 아니고, 하락으로 가는 구간도 아니고, 그리고 요 구간에서는 우리가 좀 좋은 기업들을 비싸게 살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래서 좀 이기는 가격? 요 가격이 왔었을 때만 좀 하자. 그래서 업종들을 좀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가격을 제시를 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도저히 안 올 것 같았던 주식들이 이제 가격이 거의 근접하지 않나요? 이제 위메이드도 뭐 한 10만 원대 중반에서 그죠? 한 10만 7, 8천 원에서 제가 여러분들이 한 6만 9천 원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거의 근접하는 것 같고 그죠? 그리고 IT 섹터들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시장을 좀 보면은 우리가 타석에 들어갔다고 하면 이제 방망이를 좀 휘두르는 이런 상황이 좀 임박하지 않았나, 강한 스윙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임박하지 않았나, 이런 관점으로 저는 이번 주 하락을 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제시를 해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박스권 전략은 유지를 하되 하단 박스권 전략은 유지를 하되 뭐가 안 도와줘요? 유가가 안 도와주죠. 유가가 93달러가 안 깨지죠. 93달러가 깨져야 잃어버렸던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지금 100달러 중반에 계속 있는 상태다 보니까 셰일가스 혁명 전에 이전에 유가가 좀 고공권 행진을 했었던 시준에서 계속 걸어야 되고 있단 말이에요. 요것 때문에 지금 계속 인플레이션을 자극시키고 있잖아요. 요게 지금 공포를 키우고 있는 거거든요. 공포를 키우고 그 다음에 투자 심리를 불안하게 하는 요인인 겁니다. 그러니까 대기 매수세가 약하게 들어오는 거고 그 다음에 조금만 때리면 우수수 무너지는 주식들이 센티가 안 좋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거죠. 이런 거 관련돼서 제가 지난주 명인들의 복귀 자세히 설명을 좀 드렸잖아요. 못 보신 분들 꼭 보시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단 박스를 유지를 하되 코스피 지수 2850, 2650 요걸 유지를 하되 다음 주에 뭐가 있어요? 만기일 있죠? 옵션 만기일이 있어요. 그죠? 옵션 만기일이 있는데 지금 구간에서 뭘 건들고 있습니까? 인플레이션을 건들고 있죠. 인플레이션은 작년도에 중국의 헝다그룹 이슈 터지고 그리고 공급망 문제가 이 시작이 됐던 그 구간에 지금 한 3번 정도 시장에서 써먹는 재료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뭘 동반을 하고 있냐면은 미국의 10년물 그죠? 국채 수익률의 어떤 강세를 동반하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 뭘 만들고 있어요? 명분을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락을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는 명분을 지금 만들고 있단 말입니다. 그죠? 뭘 앞두고? 만기일을 앞두고.
연준 파월 의장의 머릿속엔 지금 뭐밖에 없어요? 어떻게든 이 물가 상승을 막는 게 지금 목표란 말이에요. 그거밖에 지금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 지표를 발표하는 이 시점, 11일에서 이제 12일, 중국 같은 경우에도 물가 지수가 나오거든요. 그때까지 이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도래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대비를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런데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지금 하방 쪽의 포지션으로 선물 매도를 취해놨잖아요. 콜옵션하고 풀옵션은 양매수를 취해놨으니까. 그죠? 이러면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반대 매매를 이용할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다음 주 목요일에 박스는 박스인데 한번 뺐다가 원위치 되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만원짜리 주식인데 유동성 축소라서 한 9,000원 정도에 거래되는 시장이었다고 한다면, 그죠? 이게 지금 2,650하고 2,850이다 이거예요. 한 9,000원 정도 되는 시장이었다고 한다면, 요번에 이 명분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냥 멀쩡한 주식 한 번에 그냥 퍽 빼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자금들을 회수시킬 수 있냐면, 우리 1월 달 있죠? 3.3조. 3.3조가 날라갔던 금액이에요. 요거 기억나시죠? 예, 그리고 나서 제가 신용물량 다 청산되고 나서부터 이제는 하락장 안 가고 박스권 간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적극적으로 여러분한테 추천 종목 많이 했었잖아요. 배터리 관련되어서 뭐 삼성 SDI부터 시작해서 포스코 케미칼 다 기억나시죠? 이게 1차 공격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신용물량이 다 증가했잖아요. 요게 타켓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거를 대비를 한 상태에서 다음 주를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뭐가 되겠어요? 이거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으로 지금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감이 잘 안 오시죠? 이제 종목으로 가보면은 좀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다음 주에 2650하고 2850인데, 여기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이 시장의 핵심이었던 이 금리, 인플레이션, 이걸 건들고 있더라. 그래서 투매를 유발시킬 수 있는 어떤 투매? 기업의 가치하고 전혀 상관없고 반대 매매를 유발시키는 수급에 의한 요인들,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환경으로 다음 주 맞이하니까 남들 손절할 때 매수하자 이거예요. 투매 나올 때. 좋은 기업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것 때문에 제가 여태까지 여러분들한테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가격 왔을 때만 하자. 좋은 기업들은. SK하이닉스 전저점 깰 때까지 기다리자. 뭐 LG 에너지 솔루션 39만 원 깨졌을 때까지 기다리자. 그래서 현금 만들자. 이런 얘기 했었고, 소부장만 하자. 삼성전자 적자 밸류 때만 하자. 그죠? 그 다음에 LG전자 10만 원 기다리자. 그 다음에 뭐 LG 디스플레이 15,000원대까지 기다리자. 뭐 이런 얘기 해드렸었던 것 같고, 바이오제약 같은 경우부터 시작해서 이거 삼총사 나올 때까지는 진짜 신호 아니다. 그리고 게임주 기다려야 될 주식들 다수다. 비명 지를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해서 뭐 위메이드도 이야기했던 것 같고, 넷플릭스가 아니라 뭐 넷마블, 그죠? 카카오 게임즈 54,000원대 이런 얘기 했잖아요. 요런 구간에 있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상당한 공포하고 싸울 수도 있어요. 상당한 이제 공포를 유발시키는 if,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조건 다음 주에 뭐 투매가 나온다거나 신저가를 속출하는 종목들이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대비를 잘 했다가 지금 돌아가는 판을 보아하니 투매가 나오기 쉬운 조건, 반대 매매가 나온 조건이니 if, 만약에 그죠? 상당 부분의 공포를 유발하는 투매 물량들이 속출을 해서 분위기를 완전히 망치는 식의 흐름이 나오면 달라들어라 이거예요. 그때 만들으셨던 분들은 추가 매수도 하고 신규 공략도 하라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왜? 박스권은 유지되니까. 뭘 이용하자는 얘기예요? 반대 매매를 이용하자는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제시해드린 되게 중요한 전략이고요. 이런 거는 처음이 아닙니다. 어떤 걸 생각하시면 되냐면 2020년도 코로나 터졌었을 때 여러분 유가가요 마이너스 40달러까지 갔었어요. 유가가 코로나 팬데믹 있었을 때 말이 됩니까? 유가가 마이너스 40달러까지 갔었어요. 여러분 말이 되냐고요. 근데 말이 돼요. 파생 쪽에서. 근데 이런 거는 무조건 이기는 거죠. 왜? 사우디의 손익분기점이 15달러 미만이죠. 그 다음에 러시아하고 미국의 이 셰일가스 손익분기점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셰일가스 업체들은 최소 45달러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건 20달러도 싼 거고 30달러도 싼 거고 45달러는 회복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전에 뭐가 있어요? 전멸이 있다고. 전멸이. 뭐랑 엮여있기 때문에. 파생하고 엮여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0달러에 사서 물렸어요. 그래도 이긴다 이거예요. 마이너스 10달러 싼 거고 마이너스 20달러도 싼 거고 마이너스 30달러 이건 이 기간 동안 손실일 거 아닙니까? 필요 없다 이거예요. 파생을 하지 않는 이상 기본적으로 이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투자 주체의 손익분기점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왜? 자본주의니까. 자본주의는 돈이 되면 들어와요, 여러분. 전쟁이 나건, 전쟁이 안 나건, 환율이 급등이 나고, 근데 돈이 되면 주식시장은 돈이 들어온다고. 이익이 되면. 그래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확고해야 돼요. 공포하고 싸우는 거 공포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을 만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두려워하거나, 시장에 대해서 어떡하지? 다 필요 없어요. 기회가 오고 있는 거예요. 대신 어떤 걸 기회로 활용하라 이거예요? 기업의 실적은 성장하는데 분위기 때문에 투매가 속출하는 주식들 이제 죽기 시작을 하는 어떤 그런 신호를 한번 기다려보자 이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드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10달러가 됐건 유가가 10달러가 됐건 15달러가 됐건 저 당시에 마이너스 40달러까지 갈 거 몰랐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마이너스 10달러도 싼 거고 5달러도 싼 거고 3달러도 싼 거다 이거예요. 그 분할 매수를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비중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그게 더 중요하다 이 얘기죠. 그리고 매수했으면은 제일 좋은 기업 사놓고서 매수했으면 어떻게 해요? 놀러 다니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절대로 휘둘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식 관련돼서 기준 좀 잡아주시면, 기준 잡아드리면 2850, 2650으로 잡고, 이게 만약에 흔들림이 나오면 저점은 어딘지 모른다. 관심 빼고 이때는 뭐를 이용하는 거예요? 투매만 이용하는 거예요. 투매를 잽싸게 이용을 해라. 그죠? 이거는 반드시 반대 매매가 많이 나오는 시점. 시간까지 알려줄까요? 시간은 9시부터 10시 이 사이에 반대 매매 물량들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선물 같은 경우는 반대 매매가 오전 11시에서 오후 1시 사이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침에 물량들 싹 쏟아진다. 그러면 10시에서 11시쯤에 제일 꼴이 나온 섹터들이 나올 겁니다. 그게 언택트가 나오던, 게임이 나오던, 배터리가 나오던, IT가 나오던 먼저 신호 자금들이 무조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걸 기다리는데 안 나왔어요? 그러면 오전 11시에서 1시를 기다리는 거예요. 선물과 관련된 부분들이 마무리가 돼야지 그 다음부터는 되는 거니까. 이거를 여러분들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게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목요일까지. 목요일 이후부터는 좀 이제 그때는 좀 차분하게 해도 되죠. 이해되셨죠? 이렇게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종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으로 한번 가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를 보면 66,500원 적자대 밸류 66,000원에서 67,000원. 그죠? 직전에 한 64,500원인데요. 만약에 빠져버려서 더 질러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 SK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전저점 깰 때까지 기다리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깰 때까지 좀 기다리자, 악재를 좀 기다리자 했는데 오늘 시장을 좀 바라봤는데 장대 음봉이 나오길 계속 기다렸거든요. 근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 자리는 좀 애매하다. 요 말씀 제가 계속 좀 드리고 있는데 132,000원대에서 제가 따라가지 말고 기다리자. 다음 주에 전저점을 깨는데 만약에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직전 저점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만약에 떨어진다. 그죠? 네, 악재 나오면 최고, 땡큐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면 타이밍을 여러분들이 잡으시는 데 있어서 어떤 걸 잡으셔야 되냐면, 요 물량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요 받는 구간이 나왔을 때 놓치는 거고, 만약에 깨지는 이런 흐름들이 나왔으면 한 수요일에서 한 목요일 전후.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하이닉스의 좀 투매가 절정으로 치달을 수 있는 그 시점까지 기다려 보는 거예요. 그럼 그때까지 132,000원에 사지 않고 따라가지 않고 기다렸던 분들한테는 좀 공략 포인트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10만원대 이상에서는 사지 말자예요. 10만원대 이상에서는 사지 말고 차라리 10만원을 완전히 박살내서 분위기를 완전 망치는 그 저로의 시점부터 차분히 이제 기다리셨던 분들은 이제 분할 매수를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이닉스 관련돼서는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 차례 의견을 좀 드렸기 때문에 다 아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LG 디스플레이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15,000원대 기다리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15,000원을 깨는 흐름이 나오면 더 좋고 15,000원 깨는 흐름이 더 나오면 더 좋아. 여기서 LCD 적자 밸류 오면은 이것도 이제 저는 매수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이건 22,000원대부터 계속 여러분들한테 기다리자고 했던 주식이죠. 그래서 그 관점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좀 하겠고, 그 다음에 LG전자는 10만원까지 기다리자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10만원은 완전히 박살내는 거예요. 그래서 LG전자와 관련돼서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완전히 그냥 분위기를 완전히 망쳐드리는 어떤 여론들이 형성되는 시점, 그걸 기다려보라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목을 얘기를 했었을 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적당한 악재는 그냥 흘려버리는 거예요. 압도적으로 유리한 자리가 아니면 다 기다려버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전략을 여러분들이 그동안 하면서 왔잖아요. 근데 다음 주에 만약에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투매를 유발하는 반대 매매가 나오면 그동안 이제 기다리셨던 분들의 입장에서는 공략하는 포인트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39만원 깨지는 자리까지 기다려보자. 그죠? 42만원 따라가지 말자라고 이야기했는데 39만원에서 일단 방어가 나왔어요. 요거 약합니다. 기대 수익률이 적어요. 기대 수익률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나쁘다라고 말은 못하겠는데 기대 수익률은 적다. 그래서 차라리 39만원을 강하게 이탈하는 흐름이 나왔었을 때만 좀 공략 포인트가 나올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 SDI는 조정폭이 크지 않을 거다. 이번 구간. 한 60일선 깨는 걸로 아마 만족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우위에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지 머티리얼즈 103,000원의 매도 의견 좀 드리고 나서 공략을 한다면 68,000원대까지 기다렸을 때. 그죠?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언택트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는 지난주에 89,000원에서 이제 91,000원 정도가 무료 봉쇄가 끝났던 시점이잖아요. 만약에 직전 저점을 위협해주는 흐름이 나오면 금리 흐름을 보셔야 될 겁니다. 금리가 전고점을 돌파를 하는 가운데에서 만약에 빠지게 되면 프리미엄을 좀 더 뺀다는 얘기지만 금리를 빠지지 않는 상태에서 뺀다는 얘기는 반대 매매 물량들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잡아야죠. 아시겠죠? 그래서 저점은 모르겠어요. 저점은 모르겠는데 요 가격대 이하에서는 저는 매수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동안 참 오랫동안 기다렸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뭐 위믹스부터 시작해서 작년도에 그 가상화폐 관련된 랠리들 나오면서 여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 붙었거든요. 이런 신용 물량들. 그래서 이거 손절매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리자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했던 자리가 69,000원입니다. 그죠? 그 당시가 한 107,000원 정도 됐었고 얼마 안 남았네요. 72,200원이니까 다음 주 한번 잘 보십시오. 다음 주에 완전 박살나는 장대음봉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기다리셨던 분들도 그죠? 공략을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위메이드가 사업 정체됐을 때의 밸류입니다. 그 자리는.
그러니까 위메이드의 본업이 이제 게임인데 이 게임의 성장이 머무르면서 다른 쪽으로 신사업을 많이 추진했었잖아요. 그래서 뭐 P2E 게임부터 시작을 해서 동남아시아 이런 쪽에서 좀 인기를 얻기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 전이다 이거죠. 네, 성장이 좀 정체됐을 때. 지금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성장을 정체했을 때까지 오게 되면 이거는 거품이 좀 제거된 자리로 볼 수 있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카카오 게임즈 54,000원대까지 좀 기다리자 라는 말씀을 좀 드렸죠. 이게 저점을 의미하지는 않는데요. 유리하다 이거죠. 유리하다 이거죠. 카카오 게임즈는 오딘의 게임의 성공 이후로, 그죠? 카카오라는 그룹의 어떤 이 지원 아래에서 성장했던 기업인데 그 프리미엄이 제거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한 54,000원 정도 깨지는 흐름들이 나오면 이것도 이제 슬슬 좀 공략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고,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79,000원, 8만원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던 종목입니다. 그죠? 기다리자. 그죠? 예, 그래서 기다리자. 이런 의견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소부장 관련된 기업들을 좀 이야기를 해드리면, 뭐 다 같이 조정 흐름이 좀 나오긴 나왔어요. 원익 아이패스도 38,200원까지 되돌린 조정이 좀 나왔고요. 그 다음에 테스 같은 경우도 한 26,650원. 4%대 좀 조정 흐름이 나왔습니다. 보면은 1월 28일 날 좀 저점을 찍었잖아요. 원익 아이패스 같은 경우를 보면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11월 달에 저점을 찍었고, 그죠? 요번에 그 테스 같은 경우는 1월 달에 저점을 좀 찍었고, 그 다음에 한솔케미칼은 언제 저점을 찍었냐면 3월 달에 저점을 찍었죠. 그죠? 그리고 동진세미캠을 보면은 동진세미캠은 3월 달에 저점을 찍었고, 그죠? 그 다음에 솔브레인. 이 녀석도 3월 15일 날 이때 전후로 해서 저점을 좀 찍었죠. 자, 요거하고 지수하고 좀 잠깐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달이면은 요 정도 되네요. 그죠? 3월 달이면 이 정도 되는데, 자, 1월 달, 그 다음에 3월 달. 지수는 요거 이래요. 근데 60에선 다 아래 있죠. 그죠? 작년도 11월 달에 찍었던 주식, 그리고 작년도 1월 달에, 올해 1월 달에 찍었던 주식, 3월 달에 찍었던 주식들.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주식들은 대부분 다 60에선 위에 있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비교를 해드리면 지수보다 지금 섹터의 위치, 즉 소부장의 위치가 더 크죠. 높다 이거예요. 근데 이 기간 동안 돈이 늘어났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돈의 규모가 줄어들었잖아요. 코스피하고 코스닥 합쳐가지고 뭐 30조, 40조 시장으로 갑니까? 아니잖아요. 돈이 쪼그라들었잖아요. 근데 위로 갔잖아요. 얼마 되지 않은 자금들 자체도 얘네들 선호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장비 발주 때문에. 그리고 실적주잖아요. 여기서 지금 시장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가 보이셔야 됩니다. 지금 시장은 뭘 원하냐면 예상하기 쉬운 거. 눈앞에 지금 당장 보여서 예상하기 쉬운 거. 그쪽으로만 자금을 주지 다른 쪽은 자금을 잘 안 준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소부장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포지션 전략 잘 유지하시면 될 것 같고, 전략 유지니까 이거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바이오제약 관련되어서 셀트리온부터 시작해가지고 SK 바이오사이언스, 그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 이 삼총사의 신호를 계속 기다리고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렸잖아요. 셀트리온이 지금 갭 메꾸는 자리가 한 18만 2천 원 정도 되는데 18만 2천 원에서 6천 원 자리, 이거 계속 여러분들이 추적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야 바이오제약에 대한 이 투자 심리가 회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다음 주 바이오제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셀트리온이 요 갭 메꾸는 신호가 나올 때까지는 좀 관망하셨다가 갭 메꾸는 신호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조금 돌아설 수 있는 주식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겠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기준을 삼으셔서 현금하고 주식에 대한 좀 비중을, 밸런스를 좀 맞추시면서 대응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한 주 수고 많이 하셨고 일요일 날 공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